오늘 소개해드릴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놀랐는데요. 먼저 문화에 관련해서는, 특히 대중문화에 관해서는 미국과 유럽 자신들이 주류라고 늘 생각을 해왔었죠. 그럼에도 K-팝의 저력을 보고 이제 솔직히 유럽에서 자신들이 떨어진다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아주 놀랐습니다. 물론 그 완성도에 대해 음악적인 것만 따졌던 것은 아닙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룹, 그리고 그 그룹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이돌 교육과정, 또한 종합 인터테인먼트로서의 한국 대중음악을 세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악을 넘어 현대적 개념의 종합 인터테인먼트로 성장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여러 경쟁자들을 완전히 따돌렸다고 K-팝 문화의 성공 요인을 지목을 했는데요. 바로 창조라는 것이 이질적인 교류의 집단에서 탄생하는 것처럼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 대중문화의 지평을 넓힌 한국의 대중문화 수준을 높게 극찬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더욱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요. 글을 읽다 보니 어떻게 독일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국 문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독일 기자이고 독일 기사다. 2달 정도 독일 기사를 지금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독일 기사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잘 분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긴 하죠. 그런데 한국 K-팝을 관찰한 독일 기자의 식견을 보면서 독일 사람들이 그냥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왜냐면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의 대중문화 K-팝이 맞아, 그랬었지,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었지, 한국인인 저의 생각을 정리하게 만든 그런 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덕신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문은 독일의 유력 주간지 디 벨트의 협력사인 뮤직 익스프레스라는 매체로 독일 대중문화 전문 매체입니다. 이 매체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제목이 한국 K-팝은 왜 보다 더 완벽한 팝인가 입니다. 요즘 전 세계의 언론사들이 하도 많이 K-팝에 관해 기사를 내보내서 이제 그리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K-팝이 서양의 팝보다 훨씬 더 완벽한 팝이다라고까지 정의를 내린 기사는 없었죠. 이번 기사는 한국인인 저에게 왜 K-팝이 전 세계를 정복했는지 알게 하는 글이기도 했고요. 아, 맞아, 그랬지, 감탄도 나오게 하는 글이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글을 찾아낸 것은 K-팝을 소개하기보다 다른 기사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컴퓨터에 모아놓은 건데요.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글이 너무 좋아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원래 의도했던 영상은 후에 다른 기사와 함께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사는 늘 하듯 쭉 읽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다른 한국 및 여러 해외 언론사들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런 부분은 오늘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가 얘기하는 부분을 제 한국의 추억과 함께 설명을 드려보면, 저는 어렸을 때 이문세와 변진섭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땐 그게 다였죠. 중학교 다닐 때죠. 학교가 대학로였는데요. 학교를 마치고 잠시 어딘가를 들리다 보면 당시 거리에서는 늘 나오는 노래가 이문세 씨와 변진섭 씨의 노래였습니다. 한국 가요도 많이 들었지만 그땐 미국 팝송을 더 많이 들었었고요. 외국 팝송을 들어야 뭔가 있어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수준도 당연히 훨씬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한국 가요로 완전히 넘어온 게 이문세 씨와 변진섭 씨가 나온 뒤였고요. 그때부터 흘러나오는 거리의 음악이 한국 가요로 꽉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서를 잘 대변하던 발라드가 주류였는데요. 그랬던 한국 대중음악 시장에 갑자기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한국 가요는 더욱 확장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제가 한국 음악과 함께 성장을 해와서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이 기사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문은 한국 K-팝에 대해 칭찬부터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K-팝이 세상을 정복한다, 아니 더 잘 표현해서 이미 K-팝이 세상을 정복했다고 전합니다. 독일 예능 프로로 유명한 프로지벤이라는 방송사나 또는 기사 문화 관련 등 어디를 봐도 이제 K-팝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하며 기사를 시작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그룹은 BTS로 신문은 꼽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미 2번의 공연을 했고 이 공연 티켓은 판매 시작 불과 몇 분 만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공연 시작 이틀 전부터 팬들은 자리를 잡기 위해 진을 치고 있었다고 당시 콘서트장의 상황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K-팝의 물결은 강남 스타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유튜브 클릭 수가 하루에 100만 정도 됐으니까 엄청났던 거죠. 그런데 BTS는 그 10배가 넘는다고 신문은 BTS의 인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K-팝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기자는 누구나 K-팝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중간중간 삽입되는 짧은 영어 문장은 잠시이고 모든 노래가 한국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 듣는 이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K-팝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는 사랑, 싸움, 승리라는 단어이며 이와 함께 혼동스러운 템포 그리고 수많은 하모니의 변화는 죽일 듯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악들을 한번 듣고 나면 이상하게도 서양 대중음악은 재미없게 들리는 현상이 있다고 강조하며 K-팝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칭찬이죠. 한국 음악이 아주 세련됐다는 겁니다. 언어도 다르고 뭔가 달라서 처음은 이상한데 이거 듣고 나면 다른 음악 못 듣는다, 우리 음악은 절대 못 듣는다, 이거잖아요. 아주 세련되고 모던한 음악이라는 거죠. 그런 이유 중 하나로 K-팝은 이미 세계를 넘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블랙핑크나 BTS는 미국과 유럽의 유명한 송라이터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도 K-팝 팬들을 얻기 위해 같이 작업하게 되었다며 레이디 가가와 블랙핑크가 콜라보레이션을 했고 할씨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에 참여도 했었다고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예는 수두룩하죠. 이런 세계적인 스타들의 합류가 K-팝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K-팝은 더 이상 음악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르를 아우르고 있다고 전하면서요. 뮤직비디오, 패션, 퍼포먼스, TV쇼, 라이브 스트리밍 등이 통합된 컨텐츠, 즉 인터그레이티드 컨텐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K-팝은 어디에서부터 성장을 했을까요? 한국의 사운드와 그 스타일은 단지 거대한 제작사의 사무실 방에서 나온 음악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신문은 그 정반대라고 말을 하면서요. 그 시작을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찾고 있습니다.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을 때 한국의 대중음악계를 쇼크에 빠뜨렸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당시만 해도 한국의 대중문화는 발라드 또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민주주의에 대한 음악 등 여기선 아마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차사와 같은 류의 음악을 얘기하는 것 같죠? 또는 가슴 아픈 감성적인 작품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음악 같은 그런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자는 어떻게 당시 우리 한국의 대중문화 분위기와 그 한국 대중음악의 기본 토양을 이리도 잘할까요? 정말 대단하죠. 이건 한국 사람들이라도 지금 세대는 전혀 모르는 60, 70년대생만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은 젊은 30대 미만만 이해한다는 이 틱톡 세대는 전혀 모르거든요. 노차사 듣고 그랬던 그 암울한 시기, 발라드만 불렀던 그 낭만의 시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중가요 메인 매체는 방송사였죠. 한국의 가수들은 방송을 통해서만이 데뷔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서태지와 아이들은 바로 MBC에서 1992년 4월 11일 데뷔를 했다고 신문은 전합니다. 한국 K-팝이 이제 세계로 나가기 위해 탄생하는 순간이었던 거죠. 서태지와 아이들은 프로듀서, 싱어, 그리고 송라이터였으며 댄스, 비보이 스타일, 그리고 힙합 비트를 노래에 얹어 새로운 류의 음악을 창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히트곡 난 알아요는 이렇게 세상에 나오면서 K-팝의 탄생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서태지와 아이들이 창조한 이 대중문화에서 SM, YG, 그리고 JYP 등 세 개의 회사가 한국 팝 문화를 이끌면서 90년대부터 한국만의 창의적이고 나름 혹독하고 전투적인 아이돌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는 이에 대한 어두운 면도 같이 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돌은 죽으라고 일을 해야 하고 외적으로는 완벽해 보여야 하며 마약, 섹스 이런 테마는 금기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여러 스캔들이 당연히 있었다며 그 예로 구하라 씨의 죽음 그리고 버니송 사건 등 한국 가요계의 스캔들 소식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악의 어두운 면도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사화하고 있는 거죠. 기사는 그럼에도 한국 K-팝이 세계를 정복하게 된 그 역량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 K-팝이 왜 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성공을 거둘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확실한 K-팝의 실력과 그 다양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양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대답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국가의 정책도 K-팝의 성공 요인이라고 손꼽고 있습니다. 90년대 초 한국 정부는 자국의 K-문화가 상품화되어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했다고 전하면서요. 이는 한류라는 단어 즉 한국의 물결이 일도록 했고 드라마와 K-팝은 먼저 중국에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그 서클을 넓혀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질의 K-팝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여러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들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패션, 퍼포먼스, TV쇼, 라이브 스트리밍 등이 통합된 인터그레이티드 컨텐츠가 K-팝 문화를 더욱 다양하고 세련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로 각 분야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 되죠. 또한 온라인을 통한 영리한 홍보 전략 등이 합쳐지면서 다른 국가의 경쟁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무엇보다 K-팝이 팝송의 완성으로 가고 있다는 평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유럽과 미국의 모델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 왔고 이런 완벽성을 통해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K-팝의 우수성에 대해 독일의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K-팝의 팬들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단순 소녀 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주장은 부분만 맞는 답이라고 절대 꼭 그렇진 않다고 신문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에서 한국 K-팝 팬들은 다양한 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베를린과 파리에서 열린 콘서트를 살펴보면 단순 왔다 사라지는 보이그룹들의 팬이 아닌 스타일과 행동에서 확신에 찬 팬들, 즉 15년 전 그룹이었던 마이 케미컬 로맨스의 젊은 팬들을 보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잠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MCR 그러니까 마이 케미컬 로맨스 그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이 그룹을 설명드리지 않으면 얘기가 진행이 안 되어서요. 약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마이 케미컬 로맨스 그룹은 락밴드 그룹이거든요. 약자로 MCR이라고 그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젊은 5인조 그룹으로서 2013년도에 해체되어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룹이죠. 물론 2019년에 재결합해서 12월에 재결합 기념 콘서트를 가졌었죠. 그런데 기자는 왜 이 기사에서 MCR 그룹의 팬들을 거론하고 있냐면요. 이 그룹이 열성 팬들로 아주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탄탄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그룹이죠. 그러니까 K-팝은 그냥 왔다 사라지는 그런 팬들이 아니라 아주 열성적인 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팬들은 스스로 MCR미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마이 케미컬 로맨스 그룹의 특징은요. 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해가고 아주 다양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데뷔 초기부터 마이스페이스 등을 활용해서 팬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했고요. 그래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강한 팬덤이 형성되어 있었죠. 우리 한국의 K-팝 전략과도 일부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집이 성공을 거뒀는데요. 그 후 3집을 통해서 메가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어린 팬층이 더욱 적극 유입이 되었고요. 그래서 팬덤이 급격히 확대되었던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팬덤의 토대가 되었던 온라인 커뮤니티도 같이 진화를 하면서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MCR미는 이 시기에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앨범마다 음악색이 같은 밴드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1집, 2집, 3집을 거치면서 다양한 팬층이 나타나는 현상이 보였는데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팬층을 구성했던 그룹과 한국의 K-팝 팬이 나타난 현상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뭔가 아주 복합적인 작용이 지금 다양한 층으로 확산되는 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CR 그룹의 팬들은 확장력이 높았고 충성도가 높은 극성 팬의 전형이었죠. 신문은 한국 K-팝의 공연 실력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어렵게 내부자와 인터뷰를 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공연 플랫폼 기획사인 마이뮤직테이스트와 함께 2020년 5월까지 일했던 소피 치바노바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한국 회사인 마이뮤직테이스트는 유럽과 미국의 K-팝 공연 기획을 선도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죠. 소피 치바노바 씨는 처음 1년 동안은 한국 K-팝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다고 복잡한 한국의 대중음악 시장을 언급을 하면서
자신의 실력이 한국의 대중음악 시장을 따라가지 못했던 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에 대해서는 이렇게 뛰어난 레벨을 보이는 공연을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다고 한국에서 참여했던 첫 공연의 평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최고 양질의 프로덕트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군요. 한국에서는 유럽에서처럼 밴드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총체적인 프로젝트로 거대한 조직, 마케팅 플래닝, 이 합쳐진 모든 프로젝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평을 했습니다. 결국 이 신문이 한국 K-팝을 두고 보다 더 완벽한 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미국이나 유럽의 대중음악들보다도 완성도를 훨씬 높였고요,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인터테인먼트 요소를 통합시킨 인터그레이티드 콘텐츠로서 태어난 새로운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팝은 지금 이것들을 무기로 다양한 팬들을 사로잡아가며 세계를 정복해가고 있다는 주장을 기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문의 칼럼에 따르면 K-팝은 지금까지 서양 대중음악에서 볼 수 없던, 그래서 그들의 팝을 더욱 완성시킨 다른 장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련되고 창의적이며 무엇보다 두터운 팬층을 형성시키는 이유, 복합적인 통합 콘텐츠를 꼽고 있죠. 이를 통해 한국 K-팝은 다른 경쟁자들을 따돌렸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